중국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4대 발명품인 종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로 고대부터 세계 곳곳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저도 좋아하는 영국의 홍차도 중국에서 넘어온 거죠. 그러면 현재 중국의 고대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대만입니다. 현재 중국의 고대 문화유산들은 현재 대만의 국립공원박물원에 있습니다.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한테 패한 중국국민당 장체스가 도망치면서 가져온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죠. 그래도 미처 들고 올 수 없는 것과 너무 바빠 챙기지 못한 유물들은 중국에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다 부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은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한순간에 자기 손으로 없애버린 문화대혁명을 A군의 세계사와 함께하겠습니다. 1949년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일어난 국공내전이 중국 공산당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중국을 차지한 중국 공산당 수장 마오쩌둥은 모든 인민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이념과 함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죠. 이제 중국 공산당은 걱정 없이 찬란한 미래만 올 줄 알았습니다만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으로 인해 중국 자체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본 상태였죠. 큰 피해를 본 중국을 다시 살리고자 마오쩌둥은 소련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소련의 경제발전 방식은 일단 부르주아로부터 공장을 뺏은 뒤 그 공장을 인민들이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하여 철강과 농기계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대공장 체제를 이루고, 이런 대공장 체제로 사람 100명분의 일을 하는 트랙터를 많이 만들어서 대규모 농사를 같이 짓는 농업 집단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늘어난 식량들은 국가가 다시 배분하여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방식이었죠. 또한 마오쩌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매우 많은 탱크와 매우 많은 탱크, 그리고 매우 많은 탱크로 히틀러를 무찌르는 것을 감명 깊게 본 마오쩌둥은 이 경제 방식을 받아들이면 우리 중국 공산당도 소련만큼 강력해진다고 생각하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중국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공장이 너무나도 부족했죠. 소련의 경제 발전은 충분한 공장들과 기계들이 필요한데 중국은 공장들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마오쩌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우리한테는 매우 많은 인민이 있고 트랙터 한 대를 통해서 사람 100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100명의 사람으로 트랙터를 대체하자는 중국식 경제 발전을 생각해냅니다.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나중에는 영국의 산업 생산량을 뛰어넘는 목적으로 대약진 운동을 실시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착한 중국인이 되었죠. 일단 마오쩌둥은 철강 생산량을 올리기 위해 토벅고로를 실시합니다. 토벅고로는 여러 개의 작은 용광로를 각자 농촌에 함께 만든다면 대규모 용광로를 대체한다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명령으로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너도 할 거 없이 강철을 만들기 위해 석탄을 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석탄도 부족해지고 주변에 있는 목재들도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강철을 만들 재료가 부족하니 농사를 위해 필요한 자신들의 농기구까지 집어넣어 철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우리 위대한 마오쩌둥의 계획을 위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심지어 병원에 있던 노동자들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참여합니다. 이렇게 열띤 노력 덕분에 강철의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마오쩌둥도 강철의 생산량 증가에 매우 기뻐했죠. 다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강에 대한 지식이 없던 마오쩌둥은 생산량만 생각했지 철강의 질은 생각하지 못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철강은 보기에만 괜찮아 보였지만 저품질의 강철입니다. 그래도 이걸로 끝났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마오쩌둥은 혁명적인 새로운 농업 정책을 추진합니다. 소련의 한 과학자가 발표한 같은 식물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듣고 마오쩌둥은 같은 범위에 더 많은 곡식을 빽빽하게 심으면 생산량이 더 증가할 거라는 믿음으로 이 계획을 추진했죠. 그리고 농업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농촌을 방문한 마오쩌둥, 농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눈앞에 참새가 날아옵니다. 이 참새가 아주 잘 익고 있는 벼 이삭을 먹는 것을 보고 마오쩌둥은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라는 말과 함께 제4의 운동을 발표하죠. 제4회란 4가지의 해충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들쥐, 파리, 모기, 그리고 참새를 제거하는 운동이었죠. 위대한 마오쩌둥이 직접 언급한 참새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중국 사람들이 모여 없애기 시작합니다. 참새가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첫해 농업량의 생산량이 증가했죠. 마오쩌둥은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뭄과 홍수가 발생하였고 참새 제거로 메뚜기 개체수가 미친듯이 증가하여 중국 전역의 곡식들을 먹어버리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복구하려는데 농민들의 농기구들이 싸구려 철로 바뀌어 있었고 농민들도 이 싸구려 철을 만드는데 집중한 나머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농업 생산량이 뚝 떨어지게 되죠. 그 결과 대기근이 발생하여 문서들마다 다르지만 2,5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습니다. 결국 마오쩌둥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인민이 죽자 결국 국가주석의 자리를 반납하고 류샤오치가 새로운 국가주석이 됩니다. 새로운 국가주석이 된 류샤오치는 마오쩌둥이 실시한 이 대약진 운동을 끝내고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둘씩 마오쩌둥의 정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대기근이 사라지고 다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인민들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안에서 그 능력을 칭찬하기 시작했죠. 류샤오치가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자 마오쩌둥은 이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농촌과 도시, 농민과 노동자 간의 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특정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가 심해졌죠. 그 후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든 되찾고 싶은 마오쩌둥은 공산주의 교육운동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당내의 부패를 없애고자 마오쩌둥의 운동은 많은 청년을 감동하게 하였으며 이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후에 문화대혁명의 홍위병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966년 홍위병의 대표들이 마오쩌둥에게 한 가지 편지를 보냅니다. 바른 사회를 위한 혁명을 소화하기 위해선 사회와 정치, 문화를 뒤집어야 한다고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마오쩌둥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을 캐릭터화한 포스터를 작성하여 응답하여 홍위병들의 뜻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 보급된 라디오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달하였죠. 부르주아 계급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이들은 다른 계급을 낡은 인형과 사상, 문화, 풍습, 관습을 이용해 대중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반란분자와 통제하여 이것을 분쇄하며 반동적인 부르주아 계급의 잔재들을 없애드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체제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라고 발표하였죠. 이것을 본 노동자들은 홍위병들의 학생운동에 가담하여 무려 100만 명이 넘는 홍위병들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마오쩌둥의 지원 덕분에 더더욱 힘을 얻은 홍위병들은 드디어 문화대혁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부르주아의 교육을 가르치는 반동분자들인 교사들을 2주 만에 베이징에서 100여 명 정도 살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부르주아들이 남겨둔 낡은 사상, 문화, 풍속, 간섭을 없애자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홍위병들은 일단 옛것으로 보이는 많은 유적지를 파괴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그 중에는 유고창시자인 공자의 묘도 포함되어 있었죠. 종교는 부르주아들이 인민들을 세뇌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외세 침투 시설로 보고 모든 종교 시설들을 폐쇄 및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었죠. 그리고 중국에서 조용히 잘 살고 있던 소수민들을 억압을 하였습니다. 물론 홍위병들의 문화대혁명의 주적인 자본주의적 사상은 국가주석도 피해갈 수 없었죠. 마오쩌둥은 홍위병들에게 국가주석인 류샤오치가 친자본주의자이자 반혁명분자라고 비판을 하였고 마오쩌둥에 충실한 홍위병들이 류샤오치 자택을 습격하여 폭행했습니다. 추후 류샤오치는 베이징에서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했고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해 1969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홍위병들이 다양한 방식의 파괴 행동을 할수록 마오쩌둥은 매우 기뻐했죠. 마오쩌둥은 이러한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한다고 생각하였고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젊은 지식인들을 시골로 내려가서 혁명적인 이념을 전파하는 청년하방 운동을 실시합니다. 성공적인 혁명을 성공한 홍위병들이 혁명을 전국 각지에 전파하기 위해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오쩌둥은 이제 중국 내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마오쩌둥의 말 한마디면 반동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오쩌둥을 신과 동일시하는 일화로는 파키스탄에서 선물 받은 망고 약 40개를 지방관리들한테 주었는데 이 망고를 받은 관리들이 위대한 마오쩌둥이 하사하신 망고니 신성시 여겨 소중히 보관했다는 일화도 있죠. 이 문화대혁명을 보며 세계 각국을 비판하였습니다. 결국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사망하게 되면서 문화대혁명은 끝이 나게 됩니다. 문화대혁명은 중국 대륙에서 문화유산들이 대거 사라지게 했고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문화유산들은 이 이후에 발굴된 것이죠. 흑역사로 남겨진 문화대혁명이지만 현재 문화대혁명에 대한 중국 내의 비판이 없는 이유는 1981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이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의 실수라고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홍위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중국 당국에서도 이 행동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화를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찬란한 중국의 고대 문화유산을 보려면 대만을 가볼 수밖에 없네요. 결국 중국의 문화유산을 보려면 대만에 가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A군의 세계사 중국의 문화 대혁명편을 마치겠습니다.